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죠. 이때부터 시행될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변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많던데요.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또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휴가 좀 늘린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국가직이랑 지방직 공무원, 이 형평성 문제, 그리고 또 중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이런 큰 배경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좀 부족했었는데 국가공무원은요, 그 부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장기재직 휴가 이거겠죠? 이게 거의 20년 만에 다시 생기는 거라고 들어서요. 네, 맞아요. 이게 1996년에 처음 생겼다가 2005년에 한번 없어졌었죠. 정부 효율화 이런 기조 속에서요. 근데 최근에는 공직사회도 인재 유지가 중요해지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시 도입되는 겁니다. 아하.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다. 이러면 연가 외에 5일, 그리고 20년 이상이면 7일 이렇게 휴가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5일 7일이요? 네. 특히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 준비 같은 거 할 때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과거에는 효율성만 따졌다면 이제는 사람, 인력 유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네, 중요합니다.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딱 2025년 7월 1일, 이 날짜 이후에 재직 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채우시는 분들, 그분들부터 해당 연도에 휴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6월 30일에 딱 10년 채우셨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5일 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과거로 기간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명확하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휴는 날 늘어나는 거 말고 또 다른 변화들도 있다면서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이런 거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첫째는 남성 공무원들. 이분들을 위한 배우자 임신기 동행 특별휴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말고요. 네, 그거 말고요.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병원 진료 같이 가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열일까지요. 와, 열일이나요? 이건 꽤 크네요. 네,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남성들도 육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거죠.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까지 고려가 된 걸까요? 그 지적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도만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조직 문화가 같이 가야 하는데요. 정부 자료에 명시적으로 분위기 개선 노력 이렇게 써 있진 않지만 아마 제도 도입 자체가 조직 내에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건데요. 모성보호 시간 보장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성보호 시간이요. 그건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진 거죠? 네, 원래 있었죠. 근데 기존에는 임신 초기, 그러니까 12주 이내, 그리고 후기, 이게 원래 36주였는데 이번에 32주 이후로 바뀌었고요. 이때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신청할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 그 애매한 조항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업무 지장 조건을 아예 없앴어요. 그냥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화된 겁니다. 와, 반드시요?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도 보호하고 또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보장해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로서의 성격이 훨씬 분명해진 거죠. 네, 그 지장 없는 경우라는 말이 사실 좀 해석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 장기 재직 휴가, 배우자 임신기 동행 휴가, 모성보호 시간 강화, 이걸 다 합쳐보면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근무하신 분들 사기 올라가는 거,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복무제도 차이 줄이는 거, 이런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출산이나 육아에 좀 더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력 운영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걸 높이려는 좀 전략적인 접근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2025년 7월 1일부터 10년 이상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5일 또는 7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게 되고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임신 기간 중에 동행휴가 최대 10일 쓸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조건 없이 모성보호 시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거네요. 결국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 근속자의 노고를 알아주고 또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 변화가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요. 혹시 공직사회 안에서의 어떤 업무 분담 방식이라든가 개인의 경력 관리,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는 또 어떤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쉬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나 인식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겠군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